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이제 그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을 했는데, 앞으로는 유튜브 분석 영상이 멤버십 전용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6월 초까지는 제가 오픈을 할 텐데, 그 기간까지 이제 그 비디오 풀이 가장 낮은 단계 멤버십 구매해 주시면은 제가 그 유튜브 게시글에다가 하루에 뭐 표값을 5,000원 정도 뭐 이렇게 받는데, 뭐 수지타산상으로는 남는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프리 정도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셔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이들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컵스랑 CCAT가 붙는데, 사실 이 콜린 레아랑 에벗이 일주일 전에도 붙었었거든요. 내일 이게 당장에 뭐 콜린 레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뭐 큰 이슈는 없어 보여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크게 보이는 건 별로 없어. 이 일주일 전에 콜린 레아는 6실점, 에벗은 5.2이닝 동안 1실점을 해가지고, 그때는 좀 컵스가 선발상으로는 좀 뭐랄까 마이너스가 많아가지고 CCAT가 우세했었는데, 그날도 점수가 적게 터진 편은 아니었었어요. 나는 양 팀의 좀 불펜 차이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물론 여기 있는 에벗도 최근에 4경기 동안 아주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닝도 슬슬 늘려 나가면서 이제 좀 안정권에 가고는 있는데요. 이러다가도 지금 사실 이런 방어율을 길게 유지하기는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나 플라이볼 비율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피홈런이 많은 유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에벗을 크게 흠잡을 건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레아도 근데 지금 기록이 사실 좋아요, 이 정도면은. 하지만 저번에 CC한테 얻어맞았던 거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얘가 이제 옛날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좀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계약상의 이슈로,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팔 각도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팔 각도가 옆에 암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팔 각도가 있는데, 지금 올 시즌 30도밖에 안 납니다. 이거는 거의 뭐 3쿼터 수준이거든요. 그 전까지 뭐 35도, 38도, 40도 막 이렇게 나오다가 팔 각도를 조금 내렸다. 이거는 일단 좀 인체 공학적으로 3쿼터 피치 유형이 가장 좀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부상 위험이 적다든지 구속도 좀 뽑아낼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좀 이제 긴 이닝을 먹기 위해서, 선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쿼터 유형으로 넘어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레아는 좀 안정적인 유형이에요. 스위퍼 많이 던지고 포심 같은 거 써가지고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줄도 알고 제구도 좋은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뭐 지난번에 신시한테한테 조금 고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사실 불펜상으로는 시카고 컵스가 CCAT한테 좋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불펜 순위가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CCAT가 이제 한동안 참 불펜 쪽에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크게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CCAT 불펜이 8.16이고요. 시카고 컵스는 0.00입니다. 아예 불펜 구간에서 실점이 없었거든요. 컵스가 지금 막 이닝을 괴물같이 먹어주는 선발이 없는데도 불펜이 이렇게 잘 막아줬다는 거는 컵스의 불펜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렌시아 같은 애들 막 삼진이라든지 구속 100마일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저는 사실 선발로는 어느 한쪽에 크게 우세를 볼 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컵스가 조금 더 바다적으로는 좋은 팀이다 뭐 그런 생각은 저는 늘 하고 있었었고, 컵스의 기세가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기도 하죠. 저는 이거는 선발에서 저번처럼 레아가 크게 고전하는 게 아니라면은 불펜 구간에서 컵스의 승 정도는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아무래도 컵스 불펜을 그렇게 막 믿음을 못 주다 보니까 헨슨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컵스의 일반승 정도만 보고 8.5 기준으로는 언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번에는 선발 단계에서 이제 레아가 실점 좀 있던 편인데, 저는 이번에는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컵스도 지금 마냥 빠다가 엄청 막 불을 뿜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다음 필라델피아랑 미러키 경기, 타이와 워커 그리고 DL 홀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아마 미러키 쪽에서 DL 홀이 얘 이제 마이너리그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원래 볼티모어에서 뭐 유망주였었다가 코인 번즈 트레이드로 미러키로 옮겼는데, 아마 오프너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최근에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올렸는데, 아마 글쎄 한 끼케 한 2, 3이닝 정도? 길면은 뭐 한 2, 3이닝? 그렇게 먹을 것 같은데, 아마 이후에는 퀸 프리스터가 나와가지고 4, 5이닝 정도 그렇게 담당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퀸 프리스터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좀 선발상으로는 좀 꿀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워커는 그 커터를 좀 주무기로 쓰고 있어가지고 정타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스플리터나 싱커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1로 정말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회복된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어율이 굉장히 좋게 지키고 있지만은, 워커 역시 긴 이닝을 막아줄 것 같지도 않고, 최근에 선발로서 꾸준하게 로테이션 돈 게 아닙니다. 에런 놀라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내일 아마 선발들이 긴 이닝을 먹을 것 같지가 않다.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 바다가 괜찮다고 보는데 하필이면은 불펜상으로는 알바라도가 이탈한 것도 그렇고 소모도라든지 최근에 방어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9.5 기준 오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8.5였으면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9.5는 살짝 빡세 보이는 감이 있기는 하네요. 어제 뭐 필라가 그 더블 헤더 때문에 불펜도 많이 썼었고 그런 것들 생각해서 선발이 길게 이어갈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내용 쪽으로 보면서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조금 쳐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티모어랑 화싹 경기인데요. 자, 애플리는 제가 매번 제구가 상당히 좋은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에는 참 피홈런 레이스가 좋지가 못해요. 원래 얘가 가장 성적이 좋았었던 재작년에 그때 이제 3점대 중반 정도 활약을 했고 작년에도 잘했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에는 이 땅볼 비율이 특히 그 싱커 같은 거라든지 커브를 많이 쓰면서 땅볼 비율이 2023년에는 50.4%였는데 올해는 40%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살타 유도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경기 동안 9피홈런으로 커리어 사상 가장 안 좋은 피홈런 이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애플린이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일단 애플린이 만만해 보이는 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했고 시언 버크 제가 이제 화이트삭스의 어린 선발들이 꽤나 잘해준다. 3점대 기록하고 있는 상당히 많죠. 작년에는 얘가 그래도 좀 봐줄만 했는데 4경기밖에 안 나왔지만 1.42로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린 선발들 가운데 가장 못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볼넷이 너무 많은 거 54이닝 동안 볼넷이 30개예요.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버크도 그렇게 뭐 믿으면 안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이거는 아무래도 볼티모어가 지금은 그나마 최근에는 불펜이 그나마 나아진 건데 누적치 때문에 불펜이 안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 애플린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버크보다도 커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화싹이 작년보다 올해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 볼티모어가 조금 이제 회복세였는데 세인트루이스에 많이 졌었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오바도 살짝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건 화싹의 프렌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오바가 별로 배당 메리트가 없기도 하고 저는 애플린을 그렇게 좀 좋게 보지 않고 있어서 화싹의 2.5 프렌 배당상으로는 그게 좀 더 나아 보이네요. 볼티모어 갈 바에는. 다음 토론토랑 어슬레티스 경기가 있는데 배시 때 스프링스입니다. 사실 선발 구도로 보면은 스프링스가 나온다는 어슬레티스가 그렇게 크게 밀릴 거는 없어요. 스프링스도 시즌 초반에 별로 못하다가 최근에 5경기 동안 2.05 정도로 괜찮았어가지고 방어율을 뭐 2.05로 유지를 했다. 그래서 방어율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좋아진 모양새인데 가장 최근에 필라델피아한테 6이닝 4실점으로 실점이 조금 있었고 홈런도 2개 정도 맞았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좋았던 기세가 꺾여 보이는 측면이 약간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종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거의 한 8개 가까이 되는 구종들을 뭐 적은 비율로 나눠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싱커를 주무기로 쓰다가 작년에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 시즌에는 회복한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올 시즌에 비교적 뭐 구속은 떨어졌을 지언정 제구도 좋아졌고 땅볼 비율도 좋아졌고 이래가지고 베시이 꽤나 지금 괜찮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얘도 직전 경기에서 템파베이한테 4이닝 만에 5실점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제구가 크게 좀 좋아졌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슬렉시스가 지금 불펜이 정말 좋지가 못하거든요. 하필이면 어슬렉시스가 이제 원정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꽤나 잘 이깁니다. 홈보다도 원정 승률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홈구장을 홈구장처럼 못 쓰는 것도 있기도 한데 반대로 토론토는 얘네들이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홈에서 쓰기 좋은 편인데 얘네는 홈에서의 핸승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뭐 배당상으로 토론토가 그렇게 막 큰 메리트는 없지만은 어거지로 토론토의 핸승까지 도전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슬렉스가 특히 막 패배가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경기 내용도 안 좋은데 반대로 토론토는 빠따적으로는 좀 안 좋았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모양새가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토론토 쪽을 보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갈 거면은 토론토에 핸슨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다음 마이애미랑 샌프란시스코 사실 퀀트릴 대 해리슨 구도 일단은 해리슨이 얘도 작년에 선발을 많이 뛰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선발로서 길게 먹을 거란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 경기 때 5월 24일날 처음으로 선발로 나왔는데 69밖에 안 던졌습니다. 아마 오늘도 해리슨이 109 가까이 채우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길게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퀀트릴은 되게 만만한 선발이죠. 그나마 이제 뭐 스플리터 같은 거 주무기로 써가지고 고점이 없는 투수는 아니긴 한데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그렇게 좋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를 떠난 이후로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일단 퀀트릴이 샌프란시스코한테 꽤나 강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이게 전적상으로는 대부분이 뭐 이제 한 2020년대 이후 좀 최근 전적이 많기도 한데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정말 바닥 중에서도 바닥인지라 이거는 퀀트릴이 만만함에도 사실 샘플을 보기가 좀 보기 어렵거든요. 반대로 마이애미는 이제 스타워스를 위시로 해가지고 빠따가 생각보다 괜찮은 팀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샌프란시스코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퀀트릴 보고 마이애미를 픽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샌프도 원정에서 약한 팀이라든지 해리슨이 길게 먹을 것 같지도 않다. 샌프란시스코 빠따를 믿을 수 있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최악이었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큰 믿음은 없어서 저는 뭐 샘프 승에다가 오바 살짝 보고 있는데, 오바 보는 거는 샘프가 빠따가 좀 쳐졌을 경우 거기에 해당을 할 것 같고요. 퀀트릴이 만만하다는 거,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샘프는 8.5 기준으로 언더게임이 되게 많은 팀이기도 해가지고 이런 빠따를 못 믿는 점, 그게 제일 변수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치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자, 이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매치는 홈에서 22승 7패, 그리고 콜로라도는 원정 3승 25패로 홈에서 최강인 매치, 원정에서 가장 못하는 콜로라도가 붙는 그런 표면적인 이런 타이틀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매치를 보기 좋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뭐 피터슨 잘합니다. 피터슨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땅볼 비율이 58%로 정말 안정감 있는 운영들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도 병사타를 많이 이끌어낸다든지, 특히 올 시즌에 싱커나 체인지업이 괜찮다, 원래부터 홈에서는 좋은 선수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가끔 가다가 제구가 삑다는 경우, 그 정도 말고는 피터슨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다저스 상대로 7.2이닝 2실점, 다저스한테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도 하고, 피터슨은 그냥 좋게 볼만합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신 이제 프리랜드는 여기 있는 기록도 보면 그냥 안 좋죠. 0승 7패, 방어율 안 좋아. 그리고 지금 바빕이라든지 휩 이런 것들이 메이저리그 거의 뭐 꼴찌 수준입니다. 바빕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라도가 뭐 수비가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운도 안 따르는 편이고, WHIP 이 친구가 그 55이닝 동안 볼넷이 1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피안타가 80개예요. 콜로라도에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죠. 콜로라도의 센자텔라, 프리랜드, 마리케스 이런 애들이 WHIP 기준 뒤에서 1, 2, 4등입니다. 프리랜드가 뒤에서 2등이에요. 그 정도로 피안타가 너무 많다. 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발 차이도 꽤 커 보이는데,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 이 프리랜드가 매치 애들한테 상당히 강했다는 거거든요. 90타석 동안 1고 정도로 강한 면모가 있었고, 반대로 피터슨은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은 콜로라도 애들한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랜드가 매치 애들 상대로 전적을 봤더니 소토, 요즘 소토가 못하긴 한데 소토 상대로 프리랜드는 강한 편입니다. 피안타율이 180 정도밖에 안 되고, 스탈랭이라든지 뭐 린도어, 뭐 이런 애들한테 대부분 좀 뭐 강한 면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브랜든 니모 이 친구 정도만 좀 잘해주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프리랜드가 매치 애들한테는 꽤나 강한 편이었다. 그래도 이제 올해 성적을 보면은 딱히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거는 프리랜드의 호투 가능성, 그게 가장 이제 좀 걱정거리라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의 부분들은 대부분 매치가 좋아요. 매치도 요즘에 빠따가 조금 안 좋았었지만은 특히 콜로라도가 좌한 상대로 안 좋고 원정에서는 더 안 좋아진다. 그냥 이거는 뭐 무지성으로 매치를 좋게 봐야 되는 매치 같습니다. 글쎄, 매치도 지금 빠따가 사실 오락가락 좀 하거든요. 대신에 난 그냥 콜로라도가 너무 못하는 팀이다. 매번 말하지만 콜로라도는 올 시즌에 안 좋은 쪽으로 역대급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저는 매치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치 빠따 해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5까지 도전해 봐야겠죠. 다음 클리블랜드랑 이제 천사인데요. 사실 나 이 경기 좀 피하고 싶어. 이 경기는 지금 천사가 또 5연패로 좋은 기운들이 다 빠지긴 했었어요. 한때 한 7연승까지인가 8연승까지 달리고 좋았었는데, 그때는 뭐 불펜도 꽤나 좋았었고 빠따적으로도 막 제가 막 여러 명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좋았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좀 가셨거든요. 5연패 동안 뭐 빠따적으로도 보이는 게 없었었고, 대신에 좀 저득점 양상 그런 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클리블랜드의 오티즈도 얘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 자체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맞을 때는 또 이제 장타 같은 거 비율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오티즈도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사실 선발로는 소리아노가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소리아노는 이제 작년에 싱커가 플러스 18로 정말 좋았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거든요. 구속도 조금 떨어졌고 장타 비중도 높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얘는 이제 늘 땅볼 비율이 좋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을 해도 펼쳐나가는 능력이 있긴 하다. 볼넷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도 해요. 62.2이닝 동안 뭐 피안타 66개 봐줄만 한데, 볼넷이 30개여가지고 규정인이 선발들 가운데 WHIP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게 답이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클리블랜드를 무지성으로 픽해도 뭐 나쁠 건 없어. 배당도 나쁘지가 않긴 하거든요. 나는 근데 OTG가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네.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랑 보스턴 경기인데요. 그랜트 홈즈 그리고 지올리토입니다. 사실 그랜트 홈즈 시즌 초반에 꽤 잘했었어요. 근데 이러다가도 호심이 마이너스 8입니다. 구속도 괜찮게 나오고 올 시즌에 만년 유망주였었다가 좀 터지는 시즌 같다 이랬는데 피홈런이 많은 거라든지 제구도 들쭉날쭉이고 이래서 큰 믿음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슬라이더가 지탱해주고 있다. 요즘에 이닝도 나쁘지 않게 먹기는 해요. 한 3경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애틀랜타의 5선발 자리 정도는 꿰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 뭐 지올리토도 사실 의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동안 뭐 부상도 많았었고 토미조 수술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 친구의 뭐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가치가 꽤 있었는데 요즘에 한 지난 2년 동안에는 구속도 떨어지기도 하고 평가가 좋지가 못해요. 얘 보면 생각나는 거 그냥 이제 퀵모션 같은 것들 옛날에는 좀 이제 오버핸드 스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퀵모션이거든요. 이 투구를 할 때 이 우측에 던지는 공의 손동작이 굉장히 이게 멀지가 않고 막 가까워. 이렇게 퀵모션 확 던지는 거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쨌든 지올리토도 지난번 경기 때 볼티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경기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여전히 피홈런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수술하기 전에 23년에 184이닝 동안 피홈런 41개 메이저리그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쳐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하고 저는 지올리토를 그렇게 뭐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애틀랜타랑 필라델피아의 더블헤더 경기를 막 지켜보기도 했는데 요즘 애틀랜타가 빠따적으로 그렇게 막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러다가도 한번 또 크게 뭐 빅 나고 이럴 수도 있고 사실 어제 휠러를 털었던 것도 애틀랜타가 운이 좀 많이 따랐어요. 코스상으로 좀 뽀록이 터졌다든지 홈런도 다른 구장이면 안 넘어가고 넘어가고 막 이랬어가지고 글쎄 애틀랜타 빠따를 그렇게 막 믿지는 못하는데 저는 보스턴도 요즘엔 못 치지만은 빠따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멤버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브래그먼의 빈자리 때문에 득점을 뽑는 게 부족하다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빠따적으로는 둘 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선발도 만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홈즈가 저는 조금 더 앞서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애틀랜타 승이라든지 오바 이렇게 볼 텐데 애틀랜타 역시 요즘에 불펜이 정말 못 믿었거든요. 어제 7명이나 썼다. 그래서 경기를 길게 끌고 간다면은 그랜트 홈즈가 길게 못 버틴다면은 거기서도 오바 가능성이 조금 열릴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9.5 기준으로 얘네들이 참 못 들어줬던 것들 그런 게 보이긴 하지만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애틀승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텍사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있습니다. 잭 라이터 그리고 리버라 토레인데 사실 잭 라이터는 아직까지는 믿음을 많이는 못 줘요. 신인급 선발이기도 하고 그래도 올해 기록이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올라왔을 때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도 있기도 했었고 한 번 이제 좀 안 좋아서 마이너리그도 갔다 오기도 했는데 마이너리그 갔다 와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라이터가 얼마나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리버라 토레는 여전히 저는 괜찮은 선발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뭐 미콜라스라든지 뭐 팔란테라든지 그동안 세인트루이스가 정말 분위기가 좋을 때 잘해줬던 애들이 슬금슬금 안 좋은 면모를 노출하긴 했거든요. 리버라테르도 지난 몇 년 동안 큰 믿음을 줬던 선발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록은 상당히 좋고 최근 4경기 동안 기록이 이렇거든요. 원래부터 제구는 상당히 좋았었고 피홈런도 안 맞고 1.78이라는 안정감 있는 운영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6이닝 하나 먹어주기도 하고 이러다가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선발진들이 조금 고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리버라테르도 내일 고장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텍사스는 굉장히 좋은 이런 마운드에 비해서 빠따가 거의 뭐 나라급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저는 이거는 세인트루이스를 봐야 되는 경기처럼 보여요. 늘 말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야수들의 수비가 가장 좋은 팀에 속하거든요. 빠따적으로도 최근에 2경기는 또 괜찮기도 했었고 따지고 보면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6경기 동안 5승 1패입니다. 선발로도 저는 꿀리지 않다고 봐가지고 이거 역시 뭐 세인트루이스 좀 한번 보고 저는 뭐 한점차 게임도 생각은 조금 들어요. 둘 다 좀 짠물려고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한데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그 다음에 휴스턴과 템파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렘 발데즈 그리고 페피우 경기인데 발데즈는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기복이 좀 있어가지고 문제지 좌안인데도 땅볼 유도비율 좋고 큰 거 많이 안 맞는다. 보통은 안정감을 많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선발입니다. 최근에 분위기도 좋아요. 4경기 동안 1.93 삼진 같은 것들이 뭐 뛰어나진 않지만은 제구력도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피홈런은 하나밖에 안 주고 있다. 가장 최근 경기 때 시애틀전에서 6이닝이 실점이었었거든요. 요즘에 발데즈가 구속이 잘 나오진 않아. 얘가 좀 잘할 때는 구속이 그래도 한 95, 6마일 나오고 그럴 때가 좋을 때인데 올해는 구속이 93.9마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균 구속이. 지난번 경기 때 본인이 자랑하는 구종들 싱커랑 커브 비율을 91%나 던져가지고 거의 뭐 투피치급으로 던졌거든요. 이런 상대의 정타 컨트롤을 상당히 잘해줬다. 제대로 된 타구를 많이 안 맞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그게 프레미어 발드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발데즈가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땅볼 유도비율이 워낙에 좋고 큰 거 한 방 이런 거에 대한 면역이 있는 친구라고 봐가지고 저는 발데즈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러다가도 기복 때문에 한 번씩 말아먹는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자 페피오도 최근에 4경기 동안 상당히 좋아요. 얘는 오히려 플라이볼러 유형입니다. 플라이볼러 대신에 올 시즌에 포심이 힘을 좀 많이 잃었는데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유지는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최근에 괜찮았던 편이고 제구가 잡혀나가는 모습도 있고, 시즌 초반에 제구가 되게 안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구가 좀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피오문원도 많이 줄기도 하고, 특히 요즘 들어서 페피오는 회복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내용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애들입니다. 자 먼저 페피오는 휴스턴 애들한테 많이 상대를 안 했지만은 피안툴이 333에 달하고, 그리고 프렌브 발데즈도 템파베이 애들한테 341이거든요. 대신에 발데즈는 장타를 조금 덜 맞았다. 요즘 뭐 카미네로 같은 애들 정말 무섭고 막 이런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역이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선발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최근 내용도 좋았었고 막 이런데 저는 지금 휴스턴 빠따가 꽤나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는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게 템파가 지금 9경기 동안 8승 1패로 페피오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 승리 보기는 좀 부담이 돼요. 나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템파베이가 지금 연승 가도에다가 빠따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선발도 괜찮다 이런지라 승패는 건드리기 안 좋은 경기처럼 보여요. 원래부터 이 휴스턴은 홈발도 많이 받는 팀인데 어제는 또 지기도 하고 오바도 그렇게 믿음은 많이 없습니다. 둘 다 뭐 잘하는 애들이고 요즘에 분위기도 좋은데 오바 보는 거는 그냥 휴스턴은 좀 이제 불펜 소모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상대 전적이 좋지 못했던 거 그냥 그런 것을 신경 쓰여가지고 오바 보는 건데 사실상 이 경기도 픽하기에는 저는 안 좋은 경기라고 봐요. 그 다음 켄자 대 디트로이트, 세스 루고랑 케이시 마이즈입니다. 자 얘네 둘 다 표면적으로는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특히 올 시즌에 마이즈는 드디어 좀 알을 깨고 나온 듯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얘도 잘하다가 이제 그 부상자 명단에 올라섰습니다. 지난번 경기가 이제 복귀 등판이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구속이 많이 좀 안 나왔어요. 올 시즌 평균적으로 94.5마일, 작년보다도 1마일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직전 경기는 93.2마일밖에 안 나왔습니다. 평균 구속이 한 1.4마일가량 떨어져 있었던 모습이었었고, 그 공도 이제 80개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래서 마이즈가 올 시즌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괜찮았지만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던지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세스 루고 여전히 올 시즌도 작년만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적이에요. 최근 5경기 동안 33.1이닝에 2.43 괜찮은 내용이긴 한데 세스 루고도 등판을 한 2번가량 쉬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일도 아마 루고도 많이 던지지는 못할 거다. 결국에는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표면적으로는 기록도 좋고 잘하는 애들인데 내일 많이 던지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좀 보이는 거는 KC 마이즈가 켄자 애들한테 좀 약했던 게 보이네요. 물론 이거는 마이즈가 DT에서 계속 뛰었으니까 옛날의 성적도 있겠지만은 켄자 애들한테 95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356에 달한다. 피안타율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반대로 루고는 디트한테는 굉장히 센 편이기도 한데 저는 뭐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더라고. 세스 루고는 디트한테 5경기 동안 2.78 굉장히 또 강한 면모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마이즈는 켄자한테 약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선발승은 루고를 조금 더 봐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루고가 내일 얼마나 던질지는 모르겠고, 배당 대비 이게 또 켄자가 맛은 있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마이즈는 그래도 한번 뛰었으니까 루고보다는 더 많은 공을 던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마이즈가 켄자한테 약하고 루고는 디트한테 강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길래 저는 그냥 켄자의 승에다가 뭐 한점차 게임 7.5 기준 언더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하나 양팀의 선발들이 그렇게 막 길게 못 던질 것 같다, 그거인 것 같아요. 둘 다 뭐 불펜은 괜찮은 팀이고 불펜 성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언더 같은 거는 못 볼 것도 없는데 분석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 그게 좀 다분한 경기처럼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애리조나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기록상으로 봤을 때 둘 다 괜찮아요. 자, 메리 켈리, 특히 얘는 시즌 초반에 그때 양키스한테 3.2이닝 9실점 엄청 두드러 맞은 이후로는 매우 좋습니다. 여기 8경기 동안 2.0이다 막 이렇게 적어놨었죠. 그나마 가장 최근 경기 6이닝 4실점을 했던 거, 그게 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도 그냥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켈리는요. 애리조나의 뭐 사실상 2선발 다운, 지금 이제 갤런이 무너진 상태인데 켈리는 굳건합니다. 코빈 번즈랑 같이 원투펀치라고 할 만해요. 특히나 홈에서 좋았던 모습도 있고, 가장 최근 경기도 이제 메리 켈리가 헛스윙을 16번이나 이끌어냈다. 커터 같은 것들을 봉인을 했다가 올 시즌 다시 또 커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주요한 것 같고 체인지업도 괜찮고, 그리고 제이커 어빈도요 요즘에 4경기 동안 상당히 좋습니다. 4경기 동안 25.2이닝 뭐 2.50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제이커 어빈은 올 시즌 들어서 이제 커브의 구사 비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원래도 커브가 세컨 피치긴 했는데 올해는 포심보다도 더 많이 던지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제이커 어빈의 포심이 거의 한 94마일에 달했었거든요, 평균 구속이. 근데 올 시즌에는 2마일가량 떨어져 버렸어요.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구속이 2마일이나 떨어져가지고 포심의 구사 비율을 낮추고 커브의 비율을 높였는데
이게 꽤나 좀 먹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을 떨어진 걸 아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방금 이 그 제이크 어빈이 커브를 많이 던진 선수라고 했는데 애리조나는 커브에 대한 대처가 플러스 4.9 정도로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컨 피치인 포심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는 포심한테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강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이크 어빈이 상성면에서는 애리조나한테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그 이제 메리 켈리가 많이 쓰는 구종인 커터. 워싱턴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커터 대처가 좋은 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 이게 표면적으로는 두 선발 모두 다 괜찮은 애들인데 사실은 좀 오바 같은 거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 메리 켈리가 잘 던지다가 지진 경기 때 살짝 주춤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제이커빈도 아주 막 긴 시간 동안 믿음을 크게 주는 선수는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또 불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어제 이제 애리조나 경기가 없었고 워싱턴은 경기가 있어서 워싱턴이 그 핵심 불펜들을 전부 다 썼습니다. 워싱턴이 요즘에 불펜이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핵심 선발들이 나왔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못하거든요. 대신에 애리조나는 그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불펜이 9.24로 정말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케빈 긴켈이 두 번이나 개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독박을 쓴 것도 있기는 해요. 저스틴 마르티네즈가 복귀를 했다든지 쉐비 밀러는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글쎄 저는 긴켈만 아니라면 애리조나가 불펜상으로 그렇게 꿀리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경기는 참 이게 배당도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애리조나를 갈 거면 헨승을 가야 되고, 반대로 또 어비는 표면적으로는 내용이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갈 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8.5 기준, 사실 이 정도의 선발 내용을 보여주는 애들한테 8점을 줬다는 것부터가 거슬려요. 대신에 불펜상으로는 저는 그냥 애리조나가 조금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바라든지 뭐 애리조나 사이드를 좋게 볼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애리조나가 지금 8경기 동안 1승 7패 막 이 꼬라지여가지고 참 애리조나를 추천드리기도 애매해. 분석을 여러 가지를 했더니 답이 더 안 나오더라. 그러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방제의 적은 픽할 이유보다 피해야 될 이유가 많다. 딱 이런 경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샌디에고랑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닉 피베타 그리고 미치 켈러가 붙는데, 저는 뭐 피베타는 늘 칭찬만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여러 가지 모든 면모에서 나아진 부분이 있더라. 원래도 포심이 주목이고 포심을 가장 많이 던지는데 올 시즌의 구종 가치가 플러스 9 정도로 이미 좋게 찍히고 있습니다. 피베타는요. 뭐 전부 다 좋게 찍히고 있어요. 포심뿐만 아니라 커브나 스위퍼 이런 공들이 전부 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가치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원정 가서 한번 크게 고전했던 거, 그거 말고는 전부 괜찮은 피칭들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요. 딱히 뭐 지금 볼넷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든지 원래 문제였던 피홈런 이런 것들이 딱히 큰 리스크는 없거든요. 샌디에고 같이 이런 좀 투수한테 유리한, 넓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오는 안쪽으로 그런 구장발을 많이 받고 있다고도 보이고, 그 때문에 지금 홈에서 1.44, 원정 4.32로 홈에서 좋은 면모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치 켈러, 사실 켈러는 제가 이제 피츠버그의 거의 뭐 1, 2선발급이지만은 좀 안 믿거든요. 그래도 기록 자체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괜찮아요. 작년에도 시즌 막바지 가가지고 구속 떨어지고 안 좋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구속도 조금 회복세인데다가 기록상으로도 좋습니다. 최근에 4경기 동안 2.52, 볼넷도 안 주고 피홈런도 안 맞는다. 켈러도 피홈런이 적지가 않은 선수인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켈러 역시 샌디에고한테 6경기 동안 6.10으로 안 좋기도 했었고, 피츠버그가 그동안 빠다를 정말 못 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살아난 면모가 있기도 하고, 샌디에고는 빠따 정말 안 좋다가 요즘 들어서 얘네들도 조금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면은 계산상으로는 샌디에고가 조금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피츠버그도 믿을만한 불펜이 별로 없는 팀이죠. 샌디에고도 아마 배당이 되게 안 나올 건데 샌디에고를 헨승을 추천드리기에도 켈러가 그렇게 막 만만해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뭐 기록상으로 켈러가 샌디에고한테 약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샌디에고 쪽으로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다저스와 양키스 경기입니다. 토니 곤솔린, 맥스 프리드 경기인데 월드 시리즈에서 만든 만큼 작년에 뭐 최강자들이었는데, 자 맥스 프리드는 이적하고 나서 11경기 기간 동안 1.29, 양키스 기록이라고 합니다. 첫 11경기 동안 가장 낮은 방어를 보였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다저스한테도 프리드는 꽤나 강한 편이에요. 5경기 동안 2.44로 괜찮았다. 다저스는 지금 이제 OPS도 꽤나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양키스랑 같이 리그에서 투탑을 달렸었는데 1대1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800으로 좀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빠따가 하락세인 것도 있기도 한데, 뭐 곤솔리는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는 좀 안정감이 있을 때도 있었고, 메이저리그 전체 방울 같은 거 내셔널리그 1등 달리고 있었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부상당한 이후에는 그런 포스가 많이 안 나오죠. 이닝도 못 먹고 제구력도 뭐 조금 요즘에 안 좋기도 하고, 곤솔리는 그렇게 막 믿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프리드가 스위퍼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가지고 삼진 잡는 것도 좋아졌고 지금 제구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정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프리드가 참 메리트 있는 선발이라고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또 불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양키스는 지금 5월 달에 이런 뭐 방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불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신에 다저스는 지금 불펜에서 테너스캇이 정말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못하고 있기도 하고, 부상자들이 너무 많죠. 커비, 예이츠, 코펙, 트레이넨, 뭐 그라테로 이런 애들 싹 다 부상인데다가 카스파리스나 드라이어 그런 애들 말고는 믿을만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나는 곤솔린이 기본적으로 길게 이닝을 먹지도 못하는 애들다가 불펜은 많이 불안하다. 결국에 이거는 다저스가 빠따로 양키스를 돌파를 하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인 프리드가 지금 뭐 이런 기록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저는 양키스가 좋은 게임이라고 보긴 합니다. 물론 양키스도 얘네들이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에요. 홈에 비해서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쉽다든지, 그리고 다저스도 홈에서 강한 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겹쳐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서라도 양키스를 봐야 될 경기 같네요. 이런 경기를 좋게 봐야 될 정도로 오늘 좋게 볼 경기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애틀과 미네소타 마지막 경기 있습니다. 프라이언 우랑 제비 매튜스가 붙는데 나는 그냥 이 경기는 큰 생각이 안 들어. 이 정도의 선발 차이가 있는데 시애틀이 1.5를 받았다. 1.5 정도 받았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시애틀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반면에 미네소타도 얘네들도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연승 막 달리고 하다가 연승 끊기고 난 이후로는 지금 그저 그러거든요. 연승 끊기고 난 다음에 9경기 동안 지금 4승 5패입니다. 미네소타도 동력을 조금 잃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펜 튼튼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어제 시애틀이 불펜 가가지고 연장에서 크게 막 고생해가지고 뭐 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시애틀한테 손이 많이 안 가기는 해요. 빠따적으로도 오락가락 심한 데다가 뭐 랄리 같은 애들 터지는 날에는 홈런 기록 같은 거 계속해서 좋고 막 이러지만은 글쎄 시애틀이 그렇게 막 믿음이 없는 상황이죠. 대신에 그래도 매튜스랑 브라이언 우구도, 매튜스는 그냥 뭐 신인 선발에 지나지가 않고 지금 뭐 기록도 그저 그렇습니다. 이닝도 뭐 끼케야 한 5이닝 4이닝 먹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자, 근데 브라이언 우가 얘가 이제 지난번 경기 때 구속이 조금 안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포심 구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포심이 이날 1.3할가량 안 나왔습니다. 포심이 오늘 안 긁힌다. 그래갖고 싱커를 많이 던져가지고 임시방편처럼 때웠는데 뭐 그래서인지 타구 억제 자체는 잘했다. 구속이 안 나왔음에도 제구력도 좋고 피안타도 이닝보다 훨씬 더 적게 맞습니다. 안정감 있는 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에 지금 시애틀이 막 카스티오랑 브라이언 우 말고는 전부 다 막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지탱해주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브라이언 우 정도면은 믿을만하다고 보이네요. 이거는요. 그냥 이건 나는 무지성으로 시애틀을 봐야 될 경기 같은데, 시애틀의 불펜이 많이 쓰였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거슬릴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여전히 무뇨즈가 0.00이라는 아직까지 자책점이 한 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몇몇 선수들은 공을 많이 안 던지기도 했었고 여전히 던질 수 있는 불펜 자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애틀이. 그래서 저는 이건 선발의 우세 그거로 생각해가지고 시애틀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